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온라인 2차 시로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성취 기준은 문자열, 그림, 소리 등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표현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료와 정보의 활용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 방법을 선택하고 비교 분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속의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표현할 때에는 각 정보의 특징을 살려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생활 속의 정보라는 것은 앞단원에서 얘기한 아날로그가 되겠고요. 디지털 정보는 디지털이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로 표현하느냐 라는 것은 이제 앞단원에서 ASCII 코드와 유니코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각 정보의 특징을 살려 최대한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ASCII 코드는 128개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영문, 기호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비트로는 7비트, 정확하게는 여기다 한 비트 추가가 됐죠. 그리고 유니코드는 16비트를 사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자를 표현합니다. 즉,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표현을 할지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영문, 기호 이 정도로만 표현을 할 거라면 이렇게 8비트 정도만 부여를 해주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자들을 표현하고 싶다면 16비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비트의 수가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만큼 데이터를 더 많이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A라는 글자를 표현할 때 여기서는 ASCII 코드는 8비트만 쓰면 되지만 유니코드에서는 16비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즉, 우리가 영문이랑 기호만 표현할 거라면 16비트를 쓰는 것은 굉장히 낭비가 되겠죠. 즉, 효율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요 유닉 ASCII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즉, 한정된 물리적 자원을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디지털 정보를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즉, 어디까지 표현을 해야 될지 그것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주어진 상황, 목적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또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같은 정보를 더 적은 수의 비트로 사용하여 표현한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그림 편집을 해야 하는데 고해상도라 파일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림 파일이 굉장히 현실과 비슷하지만 용량은 늘어나겠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반대로 음악을 많이 담아왔는데 음질이 왜 이러지? 라는 것은 이 핸드폰이라는 것은 되게 용량이 제한적이죠. 거기에 많은 음악을 담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확도가 떨어지는 음악들을 담아왔다는 것일 겁니다. 즉, 음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작게 볼 때는 괜찮은데 이미지가 왜 흐릿한 걸까? 이거는 나중에 그림 정보를 얘기할 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디지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해.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색깔은 몇 개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7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어떻게 여기에 무지개가 있는데 7개의 색깔로 보이시나요?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색. 이렇게 7가지인데요. 이 과정에서 과연 이 7가지 색만 있을까요? 우리는 인식하는 정도가 7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더 정교하게 과학적으로 판별을 했을 때는 총 207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색깔을 다 인식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7가지는 너무 적은 것 같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깔들을 7가지로 표현하기엔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과학적으로 207이라고 하는데 207을 다 쓰진 않을 것 같고, 이 사이에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7개라고 하면 우리는 3, 2에 3, 8, 3비트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0, 0, 0 이런 3비트로 7가지 색깔을 모두 표현이 가능한데요. 207 같은 경우에는 2에 8승은 돼야지 256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00000000 이렇게 8가지의 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3개랑 8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색깔을 표현하는데 3비트만 사용해도 될 거를 굳이 8비트로 사용을 하면 용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최적정한 선을 이 사이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효율적인 디지털 표현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러면 문자열 정보 표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교과서 57페이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은 문자들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각 문자는 문자집합의 이진 코드로 표현된다 라는 건데, 이거는 앞에서 ASCII 코드와 유니코드를 살펴보면서 봤습니다. 이때 문자열에 존재하는 반복되는 문자나 부분 문자열을 찾아 더 적은 수의 비트로 반복을 표현하면 문자열을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ASCII 코드 같은 경우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비트로 표현이 가능했죠.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총 16비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A를 적는데 8비트가 필요하고 16비트가 필요합니다. ASCII 코드는, 유니코드는 16비트가. 그럼 A를 이렇게 적었다고 했을 때 8비트, 8비트, 8비트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유니코드는 16비트, 16비트, 16비트. 그렇게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똑같은 문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많이 쓸 필요 없이 A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더 적은 비트를 사용해서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데이터의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데이터 압축에 관련된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런 길이 알고리즘과 램펠 지부 압축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런 길이 압축입니다.
동일한 문자가 연속해서 반복되는 경우 그것을 문자와 반복된 문자 개수의 쌍으로 표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글자로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면 쉽습니다. B가 몇 개 있죠? 4개 있죠. W는 2개 있죠. B는 다시 3개 있습니다. 이게 바로 런 길이 압축입니다. 같은 문자가 연속해서 왔을 때 그것을 첫 알파벳만 쓰고 그 다음에 몇 개가 왔는지 적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문자의 첫 문자를 쓰고 몇 개가 왔는지 적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4, W2, B3가 되게 됩니다. 런 길이 압축은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램펠 지부 압축입니다. 가까이 있는 동일한 패턴의 상대적인 위치와 패턴의 길이로 문자열을 치환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동일한 패턴에 대해서도 압축이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굉장히 글을 어렵게 적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아빠, 가난한 아들이라고 적습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대부분 가, 나, 한 이런 식으로 적진 않죠. 그래서 앞에 배운 바로 런 길이 압축은 평소에는 잘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글을 적을 때 이렇게 패턴을 적어서 쓰게 됩니다. 즉 가난한 아빠, 가난한 아들 이런 식으로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패턴으로 봤을 땐 요 가난한이 반복된다 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압축하는 방법이 바로 램펠 지부 압축입니다. 그럼 램펠 지부 압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 밑에 예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A, B, C, E 라고 적어 있네요. A, B, C, D, A, B, C, E인데요. 여기서 패턴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눠서 A, B, C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C, D까지 적고 이제는 A, B, C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이 앞에 4개 중에 첫 3단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꺽쇠로 해서 4개, 3개, 그리고 다시 2를 적고 또 다른 패턴이 나오면 또 적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적는 것이 바로 램펠 지부 압축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모든 단어, 글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램펠 지부 압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제를 들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길이 압축 예제인데요. 이 왼쪽의 그림을 한번 여기 표를 채워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파란색은 9개. 하나, 둘, 셋. 검은색은 3개. 파란색은 다시 하나. 황토색은 2개. 파란색은 5개. 검은색은 4개. 파란색은 하나. 황토색은 2개. 하나, 둘, 셋, 넷. 4개.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러한 방식으로 적어 나가는 것이 바로 런 길이 압축 예제입니다. 램펠, 지부, 압축을 한번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패턴이 보이시나요? 선생님은 위에서는 좀 패턴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요렇게 패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 파란색이 이만큼 왔다. 뭐 검은색이 요만큼 왔다. 일단은 런 길이 압축과 비슷한 패턴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램펠 지부 압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떼내와서 파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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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 검은색, 파랑색이 쭉 왔고요. 검은색이 쭉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가 오고 뒤에 마찬가지로 11개가 쓰여졌다 해서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림 정보 표현인데요. 그림 정보는 여기 일단 모니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라는 것은 이렇게 격자 무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우리의 눈에 이렇게 크게 격자가 되어 있지 않고 이 안에 굉장히 세밀하게 격자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 격자를 좀 키워 놓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 가리키는 요 하나의 격자를 그림을 표현하는 최소 단위라고 여기고 그거를 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모칸을 무슨 색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영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과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그림 정보를 표현하는 방식은 비트맵 방식, 벡터 방식이 있습니다. 화면이 격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 가능한 것이 바로 비트맵 방식입니다. 화소들의 집합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비트맵 방식에서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벡터 방식입니다. 이거는 점, 선, 면 등 수학적 수식으로 그림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가 화소로 표현했을 때, 점선면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은 화소들이 모여 하나의 그림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비트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네모칸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표현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 칸이 격자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 모양이 나오게 되지만 이것을 굉장히 잘게 쪼개게 되면은 이렇게 스무스하게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 격자 물량이 더 커지겠죠. 여기는 되게 이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시 커지기 때문에 이런 계단 모양이 나오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계단 현상이라고 하고 그림을 확대하면 화소의 크기가 커져 테두리가 깨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계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모 안에 원하는 색깔을 지정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관계가 거의 없고 각각 원하는 색깔을 다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다채로운 색깔들을 지정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림 전체 화소수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림을 확대하면 아까 얘기한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벡터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계단 현상을 없애고 싶다 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확대해도 그림이 변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이 그림의 모양을 수식,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보자 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클 20, 20, 12 원의 중심과 반지름의 크기를 지정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x제곱, y제곱 이퀄 12 그리고 x에다가는 20 넣고 y에다가는 20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죠. x-20 제곱 플러스 y-20 제곱 이퀄 12 라는 방정식을 사용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좌표값만 좌표는 정해져 있고 반지름의 크기만 변화하면 원은 당연히 잘 그려지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는 것이 바로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확대해도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갖는데요. 반대로 이제 정교한 색상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 도형 안에 색상을 표현하려면 이 도형은 뭐 노란색을 지정해. 그러면 이 정도 부분은 단순하게 원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모두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화소 단위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형 단위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색깔을 표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림이 복잡할수록 파일의 크기는 더욱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는 이 트라이앵글 하나만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하지만 삼각형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뭐 동그라미, 뭐 쌍곡선 뭐 이런 식으로 존재가 된다면 그것에 관련된 수식들이 모두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파일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직접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림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파일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이콘을 만드는 단순한 아이콘을 만들거나 캐릭터를 만들거나 좌우가 대칭인 캐릭터를 만들거나 로고 디자인 등을 할 때 벡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소리 정보 표현입니다. 컴퓨터에서 소리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입력되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형태의 이진 코드로 변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도 소리 정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파형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바로 아날로그적인 형태이죠. 이거를 디지털 01, 01 이런 식으로 이진법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에서 일정한 시간 단위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고 추출한 신호의 크기를 이진 코드로 변환하여 디지털 신호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표본을 추출하는 간격이 넓을수록 음질이 떨어지고 추출 간격이 좁을수록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추출한 신호를 이진 코드로 변환할 때 신호 저장에 사용된 비트수가 많을수록 정밀하게 소리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언어라고 할게요. 뭐, 아, 하,
이렇게 발음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파형이 만들어지겠죠. 아하. 그러면 앞에서 이제 일정한 시간 단위로 나누게 된다고 했죠. 한번 일정한 시간 단위로 나눠 볼게요. 좀 널찍널찍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추출한 신호의 크기도 이진 코드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0과 1로만 표현을 하겠다. 그래서 일정한 값 이상은 1 아니면 0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구간은 모두 일정한 구간 아래에 있으므로 0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는 일정한 구간 이상이 됐으므로 1이 됩니다. 여기는 일정한 구간 이상이 됐으니까 1. 여기는 일정한 구간 이상이 안 됐으므로 0. 그래서 요걸 표현할 때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표현을 하면 0110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이 그래프를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간격을 좁혀줘야 됩니다. 간격을 좀 세밀하게 해볼게요. 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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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그리고 크기를 세분하는 것도 좀 디테일하게 나누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비트면 8은 2의 3승이죠. 0, 0, 0, 0, 0, 1, 0, 1, 0, 0, 1, 1, 1, 0, 0, 1, 0, 1, 1, 0, 1, 1,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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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걸쳐서 여기가 나오겠죠. 여기는 여기에 걸쳐서 여기가 나오겠고요. 여기는 여기에 걸쳐서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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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간격이라는 것은 표본 추출 간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트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나누는 구간에 따라서 8개로 나눴으면 2의 3승 2의 4제곱은 16개로 나누게 되고 2의 5제곱은 32 이런 식으로 더 잘게 쪼갰죠. 비트의 수에 따라서 얼만큼 크기가 쪼개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즉 보면 여기는 010을 넘어섰고 여기는 011을 넘어섰고 여기는 010을 넘어섰고 여기도 010 여기는 010 여기는 101 여기는 110 여기는 101 이런 식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즉 비트 수가 많아졌지만 좀 더 이 그래프와 비슷한 형태로
역대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표본 추출 간격이 좁아질수록 음질은 좋아지고요. 크기를 표현하는 비트수가 많아질수록 더 세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 좀 정리되어 있는 건데요. 선택된 표본이 9개라고 했을 때 여기 빈 공간을 한번 색칠해 볼게요. 이 정도가 빈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사용된 비트수는 2개고요. 그래서 여기는 0001, 1011이 되겠죠. 이렇게 2개의 비트수로 나눠서 했을 때는 이 정도의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고요. 선택된 표본이 25개고 사용된 비트수가 4개면 4개라는 것은 0000이니까 2의 4제곱 바로 16개가 사용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면 남는 빈 공간이 바로 여기 어떻게 이렇게 거의 빈 공간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선택된 표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사용된 비트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음질은 향상되게 됩니다. 반면에 표본이 25개인데 4개씩 25개 4개씩 25개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100비트가 사용이 됐을 거고요. 표본 9개가 2비트로 사용했기 때문에 18개가 사용이 됐을 겁니다. 즉, 음질을 적게 사용하는 대신에 비트 수도 적게 들어가게 되고요. 음질이 많아질수록 비트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원리 때문에 우리가 음질을 어느 정도 사람이 인식하는지를 확인해서 즉, 그거에 맞춰서 적절하게 비트 수를 나누고 음질에 선택된 표본의 간격도, 시간도 줄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는 게 바로 음성학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